법정 복도에 드리워진 낡은 형광등 불빛은 마치 긴 세월 동안 꺼지지 않은 한 여성의 비극처럼 위태롭게 지지직거렸다. 정현숙 판사는 지쳐 보였다. 그녀는 지난 21년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면을 마주해 왔지만 오늘 마주한 이 사건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7번째 이혼. 그녀의 손이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이미 6번의 이혼 기록, 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 서류에서 찾아왔다. 아이들 양육권 서류. 정 판사의 눈은 굵게 쓰인 아버지란 칸을 따라 움직였다. 그곳에는 7 아이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들의 성씨는 모두 달랐다. 김민서, 박지훈, 이혜은, 최서준. 7명의 아이들은 모두 다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듯 정 판사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 사람이 어떻게 7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매번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사회 통념과 도덕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왜 성이 다 달라요, 오빠? 근데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 지우 아빠는 왜 달라? 그녀의 재혼 중독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깊은 밤, 저는 가끔 잠 못 이루고 지난 세월의 그림자들을 더듬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낯설지 않을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8월 여러 언론 매체와 TVN 스토리, 어쩌다 어른 10주년 특집에 출연한 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을 통해 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제 삶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충격적인 이혼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7번의 이혼, 7명의 아이들, 그리고 각기 다른 아버지들. 네, 그게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숫자로만 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제 삶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에게 조용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 제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떠올린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제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에 갇혀있던 이야기들이죠. 어쩌면 섬뜩하고 어쩌면 소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삶의 깊은 심연 속에서 길어올린 이 고백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제 첫 결혼은 20살의 맹목이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어둠을 몰랐던 저는 그의 이름 박선우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그를 처음 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줄 알았다. 그의 미소는 꽁꽁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았고 그의 눈빛은 저에게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별빛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순수했다. 낡은 반지하 방에서도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했다. 저는 그의 팔에 안겨 잠드는 밤이면 드디어 나만의 영원한 울타리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 열렬한 사랑의 결실로 첫 아이 박민준이 태어났다. 조그맣고 보드라운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코끝에 닿는 분유 냄새와 따뜻한 체온,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이 민준이의 작은 발자국 아래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며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외로움과 결핍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처럼 냉혹했습니다. 선우 씨의 어깨를 짓누르는 생활고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새벽까지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통장 잔고, 쌓여가는 독촉장들. 그는 점점 술에 절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가장으로서 어쩔 수가 없어. 당신과 민준이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그저 변명이었지만 술이 들어갈 때마다 그의 눈빛은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술 취한 그의 거친 손찌검이 처음으로 저의 뺨에 닿았을 때 세상의 모든 빛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고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의 맹세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순간 저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후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찌검은 저의 몸에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붉은 상처를 새겼습니다.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선우 씨는 더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술은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요람 속에서 불안하게 잠든 민준이의 작고 여린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내 아이와 나는 벗어나야만 한다. 결국 저는 첫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법정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현숙 판사님을 포함한 모두가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의 찢겨진 결혼 생활을 건조한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싸늘한 판결문과 함께 우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홀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도 어렸고 세상 물정 모르던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민준이에게, 그 작은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안겨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짊어질 상처를 제가 남긴 것 같아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저의 죄책감을 아는 듯 아빠의 빈자리를 알 수 없게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할 때도 제가 힘들어하면 작은 손으로 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던 그 모습. 그것이 때로는 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파경. 저의 결핍을 채우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그 대가로 민준이는 영원히 아빠의 그림자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첫 번째 파경이 남긴 상흔은 깊었습니다. 저는 3살 박민준의 손을 잡고 세상에 홀로 서 있었죠. 그때의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김재호. 그는 저에게 정확히 그 위로와 안정감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전 남편 박선우의 거칠었던 폭력과는 달리 부드럽고 안전했습니다. 그는 제 이혼 경력과 지난 상처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죠. 밤이 되면 그는 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 내가 당신의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 말에 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금세 사랑에 빠졌고 곧 두 번째 아이 김서연을 낳았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와는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성실했고 민준이에게도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민준이 역시 재호 씨를 잘 따랐고 재호 씨는 그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우리 넷은 누가 봐도 행복한 정상적인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 인생의 평화를 찾았다고, 아이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덧없는 환영이었습니다. 행복이 정점에 달했을 때 재호 씨는 제 옆에서 잠든 척했지만 휴대폰의 미세한 불빛은 항상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억지로 잠든 척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옆에서 흔들리는 그의 어깨와 손목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밤마다 그는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미소를 띠며 다른 여자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외도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출장이라던 그의 거짓말, 늦은 귀가, 그리고 옷깃에 묻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까지. 저는 모든 증거를 모으면서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아 홀로 밤새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 배신.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영원한 울타리는 또다시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린 뒤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절실하게 원했던 안정은 결국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죠. 또다시 이혼. 이번에는 지난번 폭력 이혼보다 더 지저분하고 복잡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문제로 긴 시간 진흙탕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재호 씨는 자신의 외도를 숨기려 발버둥 쳤고 마지막에는 가장 이기적인 비수를 꽂았습니다. 김서연만 데려가겠다. 박민주는 당신 전 남편의 아이니 싫다. 저는 격분했습니다. 재호 씨가 저를 버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서연이를 빼앗기거나 민준이를 또다시 상실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결국 두 아이를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들고 나올 때 저를 바라보던 민준이와 서연이의 눈빛은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엄마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아빠를 잃었다고 원망하는 듯 저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라야 했고 민준이에게는 또다시 아빠의 사라짐이라는 상처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 김재호. 그는 저에게 안정의 달콤한 거짓말을 선사했지만 그 대가로 저는 더 깊은 배신감과 아이들의 가슴에 두 번째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새겨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두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상처 입은 패배자였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바로 그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한동수. 그는 화려한 외제차를 몰았고 고급 정장을 입었으며 저의 눈에는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달콤한 언변과 능수능란한 수완은 저의 상처받은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아이들만 키워.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부유함은 저의 영혼을 옥죄는 사슬 같았지만 그 사슬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아이, 한지수를 낳았습니다. 지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비로소 아이들에게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가장 잔인하고 짧았습니다. 지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동수의 사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와 허세로 쌓아 올린 모래성 위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고 그
그는 저와 세 아이에게 막대한 빚더미만을 남긴 채 무책임하게 도주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폭력이나 외도는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그 남자들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수는 저를 이용만 하고 홀연히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그들의 거친 방문에 민준이와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서 강한 척해야 했지만 매일 밤 빚 독촉에 시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갓 태어난 지수에게는 아빠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절감했습니다. 돈이 곧 사랑이 아니었고 완벽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저의 세 번째 시도는 가장 비참하고도 현실적인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은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를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서연이에게는 또다시 아빠의 얼굴이 지워지는 상처, 그리고 가난의 공포가 새겨졌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세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은 아이들의 아빠를 찾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 한동수의 배신과 남겨진 빚더미는 저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돈의 공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정상적인 아빠의 존재를 찾아주고 싶다는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저를 네 번째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강민. 그는 과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저의 짐과 아픔을 이해해주는 듯한 깊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세 남자와는 달리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저의 힘든 상황과 새 아이 민준, 서연, 지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존재가 저에게 흔들림 없는 바위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울타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강민 씨와 저는 네 번째 아이 이수호를 낳았습니다. 수호는 저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해맑은 웃음은 저의 모든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강민 씨는 저의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이혼 3번의 경력과 다른 아버지의 아이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질투와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는 점차 저의 이전 결혼과 아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했고 저를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당신이 과거가 깨끗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 같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저를 소유하려 했고 저를 향한 그의 감시는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저는 서서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또다시 아이들에게 불행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강민 씨는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저를 옥죄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저를 협박했고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당신이 나를 떠나면 아이들 모두에게 당신의 문란한 과거를 다 폭로할 거야 라며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법정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호는
아빠의 존재를 알면서도 아빠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지쳐있고 슬퍼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결혼은 저에게 평범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집착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이 얼마나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4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영혼이 피폐해진 여자였습니다. 5번째 결혼은 잠시 저의 상처를 잊게 해준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4번째 남자 이강민의 집착에서 벗어난 저는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또다시 희망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더 이상 돈도 안정도 아닌 구속되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상처를 잊게 해줄 사람. 5번째 결혼은 바로 그런 갈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우진. 그는 밝고 유쾌하며 늘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저의 어두운 그림자를 잠시나마 걷어내 주었죠. 우진 씨는 저의 복잡한 과거를 알면서도 쿨하게 넘어가는 듯했고, 그 태도는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을 잠시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영원히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아이 정하윤을 낳았습니다. 하윤이는 우진 씨를 꼭 닮아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저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안정과는 거리가 먼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집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창밖의 먼 지평선을 향해 있었고, 그의 발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또다시 버려질까봐. 저는 그에게 저의 삶의 일부가 되어달라고, 아이들의 아빠로서 곁에 머물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뺨을 잡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절규했지만 그는 저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곳을 향해 있었고, 저는 결국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싸움이나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텅 빈 집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를 향한 저의 진심 어린 사랑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5번째로 얻은 것은 사랑이 아닌 허무라는 가장 잔인한 상처였습니다. 정하윤은 밝게 웃는 얼굴 뒤에 아빠 없는 슬픔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 작은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는 이별과 아픔뿐이었을까? 6번째 결혼은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던 순간이었습니다. 5번째 남자 정우진의 호련한 사라짐은 저에게 가장 큰 허무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뿐만 아니라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이라는 트라우마를 남겨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낭만이나 자유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이 선택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남자를 원했습니다. 6번째 결혼은 제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냈던 순간이었습니다. 최준혁. 그는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의 5번의 이혼 경력과 5 아이들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모두 알고도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고 저는 그에게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저에게 다시 한번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6번째 아이 최윤아를 낳았습니다. 윤아는 저의 가장 큰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더 이상 이별은 없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에게는 제가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재미로 하는 줄 알았지만 도박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저의 모든 돈을 탕진했습니다. 저는 그가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일 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이며 몰래 도박 자금을 마련했고 저는 그를 말리기 위해 무릎 꿇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가득했고 저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돈을 잃을 때마다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그를 보며 첫 남편의 폭력보다 더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도박 중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6번째 이혼. 이번에는 재산 문제까지 얽혀 더욱 복잡하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윤아를 그의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법정은 저의 지치고 초췌한 모습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에게서 윤아를 지켜냈지만 6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마지막 희망의 자금마저 잃었습니다. 최윤아는 아직 어렸고 아빠의 그림자 같은 도박 중독을 알지 못한 채 엄마의 지쳐버린 눈을 바라봅니다. 그 작은 아이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윤아에게만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주고 싶었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마치 저를 심판하는 듯했고 저는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6번째 남자 최준혁. 그는 저의 마지막 물질적 희망까지 앗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6 아이의 엄마이자 희망도 자존감도 모두 바닥난 파산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이 아닌 단지 끝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결혼. 윤성현. 그는 저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6번째 남자 최준혁의 도박 중독은 저의 마지막 물질적 희망까지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6 아이의 엄마이자 희망도 자존감도 모두 바닥난 파산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이 아닌 단지 끝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7번째 남자 윤성현. 그는 저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었고 저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온화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미소는 저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에게서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현 씨는 저의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했고 특히 6 아이를 보듬어주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7번째 아이 윤지우를 낳았습니다. 지우는 저의 삶의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존재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살아야 할 이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곱 아이와 성현 씨와 함께 비로소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행복은 성현 씨의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저의 과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7번째 이혼 경력과 많은 아이들을 이유로 성현 씨에게 저와의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런 여자에게 우리 아들을 맡길 수 없다. 그들의 비난은 칼날처럼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저의 진심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강한 반대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현 씨에게 저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문의 연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성현 씨는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온화하고 이해심 많던 남자는 결국 자신의 혈육과 저 사이에서 비겁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결국 저와 아이들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폭력이나 외도, 사기 같은 뚜렷한 이유 없이 단지 과거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무너진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지우는 아빠의 얼굴을 알지만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빠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며 저의 절망을 함께 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이의 눈에서 저의 비참한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에게까지 저의 불행을 물려준 것 같아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7번째 남자 윤성현. 그는 저에게 마지막 평온을 주었지만 결국 가장 비겁한 이별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7아이의 엄마이자 희망이 모두 사라진 영혼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7명의 아이들. 박민준, 김서연, 한지수, 이수호, 정하윤, 최윤아, 윤지우. 각기 다른 성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각기 다른 아빠를 가진 아이들. 세상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무책임한 엄마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현숙 판사님은 저를 보며 아이들이 겪을 혼란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결혼을 반복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선택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저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완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매번 진심으로 사랑했고 매번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랑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저는 상처받은 채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저는 절망했지만 아이들의 존재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지금 7명의 아이들과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24살이 되어 가장 큰 오빠로서 동생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그는 아빠 없는 서름을 가장 오래 겪었지만 오히려 동생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동생들을 다독이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돕니다. 서연이는 21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딸입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저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느낍니다. 지수는 18살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입니다. 그녀의 반항적인 모습 속에서도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호는 15살, 활발하고 장난기 많지만 가끔씩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하윤이는 12살, 늘 웃는 얼굴이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압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는 그녀가 겪었을 아픔을 읽습니다. 유나는 9살, 가장 어리지만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끔 보여줍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막내 지우는 6살,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르고 해맑게 웃는 아이입니다. 그녀의 순수한 웃음은 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줍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아이들의 각기 다른 얼굴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아빠들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남자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저에게 소중한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삶의 전부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겪었을 혼란과 아픔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아빠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7명의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어깨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저는 이 짐을 기꺼이 짊어질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아이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삶은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결말을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삶은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어둠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가 단순히 충격적인 이혼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또다시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되뇌입니다. 나의 아이들아, 엄마는 너희를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도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는 다시 아이들을 위해 강한 엄마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섬뜩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가 어딘가에 있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삶이 비록 순탄치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입니다.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저의 삶의 이야기는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